이진호입니다. 네, 오늘은 신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장이라고 하면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건데, 그래서 오늘은 평생 신장만 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신내과 이진호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출연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하, 이렇게 하니까 짜고 치는 것 같네요. 농담이고, 이진호 원장님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신장 환자를 숱하게 만나왔습니다. 여러 환자를 만나봤겠지만 그중 기억나는 환자가 있는가요? 제가 여러 만성 신부전부터 신장 이식 환자 그리고 혈액투석, 공막투석 환자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 특히 저는 투석 혈관 치료를 하는 전문이다 보니까 투석 혈관이 막혔을 때 그걸 다 잘 뚫어가지고 제대로 투석이 됐을 때 환자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에 남고, 결국에 그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감사함을 표시하고 투석도 잘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시술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 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시술 관련만 따로 묻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진호 원장님께 강의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9월 20일에 부울경 혈액투석 심포지움이라고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혈액투석실 의사, 간호사분들을 모아서 하는 강의에 영광스럽게도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혈액투석실 혈관 관리를 할 때 초음파를 이용해서 혈관을 치료하거나 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월 20일입니다. 일반인들은 들으실 수는 없고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분들이 부울경에 계신 투석실에 많은 분들이, 예전에 2019년도에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700분 정도가 오셨거든요. 아마 그 이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준비하신 내용이 만성 신부전 환자가 해야 되는 일 3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들어보면 해야 되는 일 말고 일반적으로 신장 환자는 신장이 더 나쁘게 되지 않게 제한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장 환자분들이 들으시면 기뻐하시겠어요? 신장 환자분들이 해야 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만성병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병을 여러 사람이나 여러 병원에 알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어요. 이 병에 대해서 본인만 알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투석까지 이르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결국에 환자분들이 치료라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여러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한테 제일 맞는 주치의를 결정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드시는 거나 운동하시는 거에 대한 좀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요. 드시는 것도 가능하면 너무 짜지 않도록, 특히 부산 쪽은 음식이 좀 짜기 때문에 짜게 드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과식하거나 여러 음식을 좀 가려서 좀 잡수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시기를 추천하십니까?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에게는 음식이 가장 관리를 받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신장은 우리 몸의 배설의 마지막 장기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식하거나 너무 짜게 드시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런 과일이라든지 식이섬유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만성 신부전에 이르게 되면 배설 능력이 떨어지고 몸에 포타슘, 칼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심정지나 근육 마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줄여서 잡수거나 드시더라도 데쳐서 잡수는 등의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라든지 아주 이렇게 골고루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너무 짜게 드시는 국물 요리를 선호하시거나 젓갈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단백질은 투석에 이르지 않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단백질을 줄여 잡수셔야 됩니다. 하루에 생선 반토막이나 고기 한 모금 정도의 이런 단백질을 드셔야 결국에는 콩팥이 하는 일을 덜어주기 때문에
너무 콩팥을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만성 신부전 시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콩팥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음식이나 약재를 배설하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받지 않은 약이라든지 이 성분이 불분명한 음식물 같은 것을 잘못 드시게 되면 신기능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투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제된 약재를 드시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CT 조영제라든지 항생제, 진통제 같은 것들을 과다하게 이렇게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콩팥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되고 투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따랐다. 그렇다 하면은 내가 이 콩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할 텐데, 어떤 검사를 해야지 그 콩팥 기능을 알 수 있고 그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신부전은 보통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5단계를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단계는 3단계, 4단계 이 신부전을 만성 신부전이라고 합니다. 잔여 신기능이 한 60 이하로 이렇게 남았을 때를 말씀드릴 수 있고,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에는 블러드 유리아 나이트로젠, 줄여서 BUN이라고 하는 검사와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검사를 해서 정상치보다 높게 되면 계속 관리를 받게 되고, 이제 투석에 이르는 만성 신부전 4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매월 검사를 해서 변화 모양을 보고, 물론 이런 BUN 크레아틴뿐만 아니고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빈혈도 생기고 하는 다른 검사들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많은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시간은 무슨 주제를 준비하실 거죠? 다음 시간에는 혈관 관리, 투석 환자의 혈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남이었습니다.